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저희는 가치 투자자들인데요. 가치 투자를 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가치 투자를 해야지 장기간 큰 실수가 없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수익 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산도 크게 쌓을 수 있는 그런 복리를 활용하신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기업 가치 대비 시총 주가를 비교해서 그 계급이 어느 정도 있다, 크다, 그럴 경우에 안전마진을 어느 확보한 종목일 경우에 매수를 하는 게 가치 투자자입니다. 물론 그 주가란 것은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움직인 경우가 꽤 많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금리 상승장에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금리 상승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든지 폭락장 오든지 그러면 기업 가치는 상승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달 내는 꽤 여러 종목을 매수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제가 너무 낮은 가격에 한 영향 때문인지 매수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7월부터 아니면 8월 1일부터 좀 폭락장이 좀 지나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첫 매수 들어가자, 그래서 1차 매수가 많은 종목을 통해서 들어갔고요. 또 이제 그 종목 이외에도 많지만 가격이 부적합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는 종목,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봤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도 보통 수익성이 특급은 아니더라도 수익성이 꽤 괜찮고 자산가치도 좀 괜찮고 수익성도 좀 괜찮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한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추천을 안 드리고 그랬지만, 제가 만약 돈 많은 사람이라면 이 기업은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좀 과한데 이러면서 담고 싶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이번 달에는 여러 종목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씩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고, 제가 예전에 매수했던 종목인데 큰 수익을 못 보고 매도 쳤죠. 근데 최근에 수익성이 좀 떨어져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2분기 실적 아직 발표 안 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매수할 만한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한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종목들을 그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전에 말했던 30종목 중에서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앞으로 오늘 말하고 앞으로 말할 종목 중에서도 고르셔가지고 괜찮으면 매수하면 잃기는 쉽지 않다. 첫 매수에서 덧따르면 추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앞으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단화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단화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보유했던 종목이니까 좀 잘 아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당사는 가격 비교 서비스와 컴퓨터 전문 마켓플레이스인 삽 단화와 서비스를 근간으로 한 거래 연계 수수료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익, 컴퓨터 관련 부품 유통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휴 쇼핑, 이게 매출의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제휴 쇼핑 사업은 오픈마켓 종합 쇼핑몰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당사 사이트를 통해 이들 업체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휴 수수료로 수취하는 모델입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싸고 빠르고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웹 쇼핑을 하며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가격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쇼핑을 보다 즐겁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 사이트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사업. 당사 사이트에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콘텐츠를 보기 위해 끊임없이 방문을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통상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로 분류되며 당사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배너 광고로 불리는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상품 카테고리별 누수 색상별 광고가 있어 광고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중이 적은 상황이고요. 세 번째, 판매 수수료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에서. 판매 수수료는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 내 컴퓨터 전문점들이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 완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용 조립 PC부터 전문가용 제품까지 다양한 조립 PC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중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로는 개인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조립 PC 마켓과 DIY 형태의 온라인 견적서 사업자들을 위한 딜러몰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마켓들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4. 정보 이용료. 이건 비중이 적고요. 정보 이용료 등은 상품 콘텐츠 제공 사업, 상품 카탈로그 제작 및 판매 사업, 쇼핑몰 관리 매출 등이 포함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상품 매출인데요. 이게 한 57% 정도로 대단히 많은 매출 비중이 있고요. 기존 정보 이용료 등 매출의 순액으로 포함되던 유통사업 관련 매출 등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삽 단화와 입점업체의 원활한 재고 수급과 마켓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PC 케이스 카탈로그를 시작으로 유통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며 향후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고 삽 단화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강은 뭐 어떤 사업인지 뭐 아시겠죠? 네, 보시면 제휴 쇼핑 사업이 16% 차지하고요. 판매 수수료가 14%, 그다음 상품 매출이 57%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은 상품 매출과 제휴 쇼핑, 그다음 판매 수수료가 대부분의 매출을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제휴 쇼핑, 뭐 판매 수수료 이런 건 수출과 무관하고요. 광고 사업에서 수수료 좀 있는데 거의 없다가 볼 정도로 미비하니까요. 이게 단점이긴 한데 수출과 무관한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제한된 사업이라서 최근에 그 전체 매출이 정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자산은 계속 쌓이니까요. 물론 이게 1000억대 이하 시총이라면 되게 매력적인데 지금 2000억대니까 예전보다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단화와의 경제해자 유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요. 우선 경제를 해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한정하는 거예요. 일회성 말고요. 그러면 수익성이 꽤 높죠. 근데 이제 경제 해자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영역에 속하냐를 굳이 따진다면 효율적 규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적 규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 효율적 규모가 뭔가에 대해서 좀 잠깐 본다면요. 효율적 규모, 지속적 경쟁력을 항상 생각하자. 왜냐면은 이 경제 해자 유무를 따지는 거니까요. 효율적 규모는 한 기업 또는 소수 기업이 제한된 크기의 시장에서 사업하는 경우다. 그쵸. 여기엔 맞는 것 같고요. 해당 시장에서 사업하는 기존 기업들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새로운 경쟁자는 그가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해당 시장의 수익이 자본 비용 훨씬 아래로 떨어지게 되므로 시장 진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도 맞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은 신규 진입자가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할 경우는 더욱 확연해진다. 이건 아니고, 신규 진입자는 진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원하지만 시장 기회가 제한적이면 시장
점유율 경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업종 종사자는 모두 수익에 타격을 입는다. 이건 좀 어느 정도 타당하고요. 기존 사업자들은 자신들로서 충분한 투자 자본 수익률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그러나 장기적인 신규 진입자가 진입 동기를 갖지 못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책정한 경우가 많다. 그쵸, 이게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는 느낌이 있고요. 효율적 규모 경우 잠재적 경쟁자가 기존 기업들의 비용 우위를 모방하는 것이 반드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효율적 규모는 비용 우위와는 다르다. 효율적 규모는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이 궁극적으로 기존 기업과 동일한 비용 구조를 달성해도 시장에 진입할 동기를 전혀 갖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또한 특정 또는 틈새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뿐인 경우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가 비용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 불합리하다. 효율적 규모를 누리는 기업이 높은 수준의 단기, 중기 가격 결정력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이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최대한 행사할 경우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둘 다 경제적 초과 이윤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시장 진입 동기를 갖지 못하도록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다. 충분한 수익을 내되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식으로 경제 파이의 크기를 통제하기 위해 가격 결정력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효율적 규모를 누리는 기업이 가진 특징이다. 단어가 약간 그래 보이거든요.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15%, 16% 거기에 뭐 맞추거든요. 그런 거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단어가 경제 해자가 있는데 대신 뭐 좁은 경제 해자고요. 경제 해자 영역 중에 효율적 규모 영역에 속한 것 같습니다. 경제 해자 판단은 저희가 이제 미래에 이 회사가 어떨 거냐, 미래 이익이 어떨 건가, 그걸 알아보니까요. 꼭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혼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해당 기업이 어디에 속하는가, 경제 해자 있냐 없냐, 있으면 다시까지 어떠에 속하는가, 그걸 계속 알아보는 작업을 하시면 점점 좀 더 주식 매매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나와는 제가 2017년도 정도에 매수했다가 단기간 보유하고 팔아서 매우 후회했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 꾸준히 상승했죠. 주가가 물론 기업가치도 증가했고요. 그때는 시총이 600억, 700억 대였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깨우치게 되죠. 좋은 종목, 매출 영업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시총도 적고 PBR도 뭐 낮고, 뭐 PBR 낮다는 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PBR 1.0 이하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목을 기업가치 증가할 경우에 주가가 상승 안 한다면 보유해서 기다리면 기업가치 증가분과 주가가 갭이 커질수록 매력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와서 사서 주가를 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 기다림 시간이 힘드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주가 올라온 종목을 사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때 보유했으면 몇백 프로를 당연히 먹게 되고 그랬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가격이 좀 착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PBR 1.0 위니까요. 엄청 매력적이진 않은데 아무튼 대체적으로 돈이 많이 쌓인 상황이라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5% 이상 매수한 이후에 이제 지분 공시를 한 외인이 있는데요. 외국계 투자사 같은데요.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 나쁜 영향을 끼칠지는 좀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누군가 올리고 싶은데 5% 이상 그들한테 큰 수익을 주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고요. 뭐 이 비즈니스 서머리에 대해서는 좀 읽어서 저희가 이전의 시간에 봤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다룰 거예요. 먼저 보시면 주가 상황을 보시면요. 올 차트로 보면 2015년도 16년도 제가 2016년에 매수했었네 보니까 오래됐네요 벌써. 이때는 주가가 한 5,000원 정도면 샀죠.
근데 이제 작년에 4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제가 그냥 보유했다면 1년에 100%씩 먹는 건데, 그러니까 주식이 그런 거죠. 보시면 몇 년 횡보했잖아요. 몇 년 횡보한 동안 기업가치 계속 증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몇 년 횡보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기업가치 증가분을 주가가 못 따라갔는데, 이때 이제 뭐 기업가치를 훨씬 상회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뭐 이 시기의 회사 상황, 뭐 시총이라든지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자산 증가 상황을 안다면, 뭐 이때 사는 것보다 이때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주가가 횡보한 종목 중에 기업가치 많이 증가한 종목을 사는 게 최고긴 한데요. 뭐 정채진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되게 공감했었고요. 예전에 그분 강의하는데 잠깐 갔었는데 맞는 말이에요.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가 횡보한 종목 중에 골라가지고 매수해주면 누군가 올린다는 거죠. 뭐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종목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보시면 가장 긍정적인 것은 보시면 만일차익금 계속 증가 중이죠. 500억, 900억, 1000억, 1200억, 1300억. 일단 부채 총액도 증가 안 하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자본 총액만 주로 증가하고, 이때 이제 잠깐 증가했지만, 그래서 되게 우량 기업이 뜨는 그 재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은 보시면 이쪽에도 보면 매출액이 1200억, 1700억, 2300억, 1900 이게 줄었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반토막 난 거고요. 그래서 계속 성장할 건가는 회의적이에요. 약간 회의적인데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착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린 건데요. 영업이익도 보시면 어쩌면 많은 종목 보다 보면 영업이 이 정도인데 이 시총은 좀 너무 싸지 않냐 이렇게 많이 가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영업을 왜 보냐면 영업이 이제 비영업을 포함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은 비영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순수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이제 번호과 관련된 이익이니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올 좀 최근 실적을 보면 좀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이 종목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시기에 때 1000억 아래일 때 볼만한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 그 당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었죠. 지금은 잘 알지만요. 그때 이제 1000억 아래 중에 메리트 있는 종목률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영업률 10% 이상 종목 중에 1000억 아래, 뭐 시총이 더 적으면 좋겠죠. 500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 중에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더 증가 안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무조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ROE도 증가, 순이익도 증가하니까 ROE도 증가하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이 종목이 ROE가 19%, 20%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작년까지도 19%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탑 종목, 저시총 중에 탑 종목이거든요. 돈도 계속 쌓이고. 근데 이제 가장 치명적인 기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제가 매출의 그 하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몇 년 동안 매출이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에 하락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뭐 반토막 순식간에 났죠. 물론 폭락장도 뭐 한몫했지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 항상 그렇지만 개인은 이 꼭지점에 떨어지면 예전에 매수, 물론 예전에 뭐 주가가 상승할 때 매도 친 다음에 주가 하락하니까 또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싸게 샀으면 높은 가격에 팔았으면 정말 싸게 되지 않은 이상 들어가면 물리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사례인데, 꼭지점에서 떨어질 때 외인은 주가 올린 다음에 이제 주가 빠지면서 뭐 매도하니까 주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외인 기관이 양매도인데 개인만 양매수했죠. 그래서 이제 4만원짜리가 최근에 이제 15,000원에 떨어지고요. 이제 지금 18,000원 정도 상황인데요.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이 주가의 변화와 기업가치 변화를 좀 제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보시면 최근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주가가 오른 내림이 계속 있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고민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 재무 비율을 보시고 뭐 최근 몇 년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증가라든지 영업이 증가율이라든지 뭐 EPS 증가율 이런 거 보시면 이거하고 이 주가 상황 연관이 되는가를 고민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고 뭐 이거 보시면 이제 1년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끊어지는데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되게 연관이 좀 심해요. 솔직히. 물론 이제 이게 기본이고 재무 상황, 재무 상태표도 보시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재무 비율과 이 몇 년간의 주가 상황을 보시면 뭔가 좀 깨우침이 있을 거예요. 그게 꽤 큰 도움이 되고요. 그 이제 본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종목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된다는 제가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이제 몇 년 동안 매출이 증가하다가 작년에 하락했죠. 공교롭지만 그 해부터 매출 하락된 시기부터 주가가 횡보하다가 오히려 하락했어요. 주가가 하락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2분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최근에 거의 3, 4년 신저가를 때린 다음에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6월 20일경 이후로 주가가 이제 보통 밑점 치고 반등을 했잖아요. 대우물 종목이 한 적게는 10%, 많게는 20, 30% 정도 증가했고요. 좀 많이 또 주가가 상승한 종목 50% 이상 상승하는 종목도 있는데요. 제가 대부분 말했던 시기는 이제 뭐 밑점에서 공교롭게 말씀드렸고 공교롭게 그 시기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다나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밑점 치고 한 20%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저라면 이 가격대 뭐 17,500원 전후면 지금 거의 4년 신저가, 3, 4년 신저가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때보다는 이제 재무 상태가 좋아졌겠죠. 근데 이제 단점은 지금 매출이 정체 중이니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매출이 이제 증가라면 주가가 당연히 싸졌으니까 매수 대상인데 그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때는 이제 보통 자산 상황을 봐야죠. 자산 상황이 어떤 건가. 2년 전보다는 2년 전은 2년 전 연말이니까 한 900억 되겠죠. 만시자금 900억 되고 지금 만시자금 1,400, 300억 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2천억대 초반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연말까지 이제 통계해서 매출액 난 거고요. 지금도 그 가까이 매출액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좀 높이 사는 게 영업이익률인데 이 종목이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20에 육박했고요. 지금 하루 30은 이렇게 비영업이익이 늘어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영업이익 61억인데 기타 수익에서 94억이 나와서 이제 세전이익이 커져서 나온 거니까 이건 착시 효과고요. 60억 정도 나온다 치면 250억 정도 나오겠죠. 영업이익이 뭐 그건 예측하기 힘들고요. 보시면 이제 영업활동 현금이 보통 200억 정도 나오고요. 제가 이제 뭐 중시하기는 자본 지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월급이나 관리비 이런 건 나가겠지만 이 회사 매출 발생을 위해서 유형자산 증가나 무형자산 증가가 없어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오너 입장에서 되게 좋은 사업이죠. 영업이 200억 나오는데 자본 지출이 크게 없어도 된다. 그래서 괜찮은 사업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배당을 따지면 최근에 배당 계속 는 상황인데 작년에 지금 최대주가 바뀌어서인가 지금 배당을 안 한 걸로 나오는데요. 진짜 안 했나요? 안 한 건 좀 아닌데. 안 한 건 아니네요. 이쪽 작년에도 좀 했네요.
배당도 보시면 뭐 얼마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계속 느는 상황인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뭐 1, 2% 나올 것 같은데 18,000, 2만원 아래 사면 뭐 2, 3%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배당이 안 나온 것보다 나온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ROE 30은 착시 효과고요. 일회성 그 이익이 들어온 거고요. 그걸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좀 아쉬운 게 PBR이에요. PBR이 1.5라서 1.0까지 가는 건 쉽지 않겠죠. 왜냐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나오고 ROE가 이 정도 나오는데 15 이상은 계속 나왔으니까요. 1.0까지는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뭐 정말 매력적인 구간은 15,000원 아래인데 거기까지 쉽지 않고 지금 폭락장이 조금 뭐 지속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1차 매수를 뭐 17,500원 전후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산이 지금 1,300이잖아요. 마이너스 차입금이. 그리고 보시면 이 회사 장점 중 하나가 이게 지배기업 주주지분이 전부예요. 이게 나눠갖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떨어지는 부분이 이 나눠갖는 회사가 하는 거죠. 지배기업, 비지배 주주지분 해서 이렇게 나눠 가져버리면 순이익을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지분만큼 순이익을 배분하지 않거든요. 오너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종목을 보면 지분만큼 나눠 가져야 되는데 실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꺼려지는 회사가 많은데 회사는 좋더라고요. 뭐 갈비아도 그렇군요. 갈비아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막 꺼려진 이유가 순이익을 나눠 가지니까 그게 영업이익만 봐서는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가격이 좀 착하고요. 저라면 최근에 이제 주로 매수한 외인이 10% 갖고 있는데 외인은 이제 매수 안 해서 좀 아쉽고 지금 개인이 주로 매수한 상황인데 최근 1년 동안 300원 매수했고요. 뭐 2년 치면 더 커지겠죠, 금액. 그래서 뭐 이들이 다 물린 상황이니까 뭐 여기 산다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다 물린 상황이고 3년 신저가 상황이라서 뭐 제가 말한 30종목 중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 종목도 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약간 적극 추천하기는 좀 그렇지만 매력적인데 내가 돈 있으면 이 종목도 올리고 싶은데 이런 종목이 좀 꽤 있어요. 그리고 좀 대부분 제가 꽤 오른 게 본 종목이고요.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수치가 되게 뭐 특급은 아니어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특급 종목을 매수 못하면 그런 종목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단화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엔 다른 종목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아보시고 이 종목은 뭐 올 차트를 보시고 최근 이제 가격 하락한 것도 보시고 뭐 갑자기 또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말 좋은 가격은 15,000원인데 그러면 거의 4년 신저가이면서 그런 건데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보고요. 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